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광고 표현과 스토리텔링 전략에 있어서 이 가장 즐겨 쓰이는 그 표현 소재가 바로 이제 휴머니티와 유머입니다. 오늘은 그 광고 표현과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휴머니티와 유머가 수업 주제입니다. 자, 휴머니티는 왜 이제 즐겨 쓰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니까 세상이 뭔가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훈훈한 그런 광고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학과 익살과 센스가 넘치는 그런 유머 광고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이렇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유머 표현 광고부터 한번 그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 서구 광고는 유머러스한 배경이 긍정적 강화제로 이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고의 설득적 효과를 높이게 되는 거고요.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좀 써야 되는데요. 유머 광고는 광고 노출자의 이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광고 집중을 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회상력을 그만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또 긍정적 작용을 이제 하는 건데요. 광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태도에까지 아주 좋은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광고 메시지의 이해력을 저하시켜서 광고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상품의 장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또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마다 유머에 대한 센서가 저마다 이제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유머 광고가 어필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유머 표현의 그런 광고를 몇 편 연속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광고에서부터 맥주 광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모바일 게임 광고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는 저 브랜드하고 맞는 건가? 그리고 너무 유머스럽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가 좀 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자, 유머 광고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상기해 가면서 그런 포인트에서 CF를 한번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예.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미 뚜껑은 덮였다. Want to go? It's delicious. 인상 좀 펴. 부드럽다. 구름보다 부드러운 100% 몰트의 맛. 오비라고. 귀찮아하고 가끔 혼내도 나만 사랑해주는 너. 에휴, 사람보다 네가 낫다. 그런데 왜 사람이 못 먹는 걸 먹고 있니? 확인하세요. 사람이 먹는 식재료로 만든 100% 휴먼 그레이즈 더 리얼. 리얼 러브, 리얼 푸드. 답이 보약도 있다냥. 자, 엔딩 갑시다. 엔딩 요정답게 액션. 레몬진, 오케이. 레몬진, 컷. 레몬진, 레마지. 레몬진, 유진 씨, 레몬진. 유진 씨, 유진 씨. 레몬진, 레몬진, 레몬진. 통레몬으로 레몬진, 상큼함이 레몬진, 네버엔딩 레몬진. 진한 통레몬 탄산주 레몬진, 레몬진, 오케이. 레몬진. 그만할게요. 그만. 레몬진. 오케이. 진짜 컷. K균주의 시대 정수 아포. 이제 가셔야 합니다. 난 균주다. 어떠한 전장에서도 아포를 입고 끝까지 살아남지. 와! 저 죽겠습니다.
넌 안 돼! 새끼야! 나만 대장까지 온 건가? 장 끝까지 살아남는 K낙상금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4. 혀까놓고 말해볼까. 병원 후기가 많았어. 그 병원으로 정했다고. 장해 잘된 성형만 있어. 망한 성형도 있어. 성형 후기는 물론 부작용 정보까지 바비톡에 다 있으니까. 성형급 피부 시술 바비토크 다운. 대한민국 이츠방 성형 정보 앱 바비토크. 다나카상, 나는 어디로 고치면 좋을까요? 다음에 난그시면 이미 껐다요. 소리대모 성형그 원한다며 바비토크. 뭘 봐? 안녕. 안전벨트 이상무 공공 출발해? 출발해 와라 출발해. 하나, 둘, 셋. 뭐야, 다 지나갔어. 앞으로 좀 당겨줘. 그치 3%만 더. 옳지. 이게 돼? 아는 형님이요. 에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잠시 쉬고 있는 숨을 실력자들 휴머니스트를 다시 영입할 계획입니다. 뭐래? 자기가 뭘 한다고? 여기 계셨네요.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제가 왜요? 저 같은 사람 신경도 안 쓰더니. 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내가 여길 왜 못 떠나는 줄 압니까? 티밍 당해보셨어요, 티밍? 솔풀보다 트리플이라면서요. 뺑뺑 돌리면서 나만 따돌리는 그 기분 아냐고요. 뱀초가 나한테 어떤 곳인지 아냐고요. 잘 알고 왔습니다. 안 돼! 라면서요. 정말 돌아버리겠다고요. 제가 브롤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승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브롤을 마음껏 즐기게 하는 겁니다. 버스 타서 트로피만 챙기는 것보다는 제 실력 보여주는 솔풀이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치사하게 나를 빼고 팀을 먹는다. 그럼 본인이 직접 팀을 만드십시오. 듀오 쇼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손 맞는 친구들과 연승을 거듭했던 곳이 여기 뱀초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불러내십시오. 다시 불러내서 다시 느껴보십시오. 함께 이겼을 때의 즐거움부터 혼자 살아남았을 때의 짜릿함까지 하고 싶은 브롤을 하십시오. 뭔들 재미없겠습니까? 브롤인데. 예, 어떻게 재밌게 봤습니까? 이 광고 표현과 이 스토리텔링의 그 장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이 재미를 느끼고 또 이제 그 효과를 또 생각하고 그랬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그 웃음에 관해서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우월론, 해소론, 부조화론, 각성이론. 차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우월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유머를 구사한다는 것은 왠지 우월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든가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있고 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그런
그 유머를 구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머가 이제 광고에서 보이면 저 기업은 저 브랜드는 뭔가 좀 우월감이 있구나, 좀 잘난 브랜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소로는 그 유머는 그리고 농담은 그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에 웃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부조화론,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긴장해 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인지 부조화론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 갖다가 인지를 정교화할 때는 뭔가 어색한 상황에서 좀 부조화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조화의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이없는 그런 장면에서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인지 부조화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성이론. 각성이론은 이제 유머가 좀 정신을 좀 번쩍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이제 그냥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 뒤에 이렇게 뭔가 좀 긴장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더 잘 또렷하게 각성시키게 되는, 잘 기억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머를 쓰는 것이 기능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심리학적 이론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이론적 바탕 위에서 유머 광고는 이제 몇 가지 효과를 발생하는데요. 자, 첫째, 유머 광고는 시청자의 주의를 끄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시청자의 채널 이동이 굉장히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핑을 방지하는 그런 또 장치도 이제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요. 유머 광고는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서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막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는 이제 그렇지만 또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유머러스한 광고를 볼 때 시청자는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보다는 유머 그 자체의 주의를 분산하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우려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또 시청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광고 메시지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감소시켜서 또 이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또 그 반론도 또 있긴 합니다. 그것은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광고주를 신뢰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유머를 이용한 광고 소구는 생각과는 달리 소비자의 광고주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예전과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광고 자체에 대해서 선호도를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의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유머러스한 광고는 그렇지 못한 광고보다 소비자가 이제 광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광고주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이제 제고될 수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분위기는 시청자들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광고주에 대해서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선호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시청자의 관여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관여도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TV에 적합하고 고관여도 제품은
이 정보를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쇄 매체에 이제 적합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머소국 효과는 인쇄 매체보다는 TV나 라디오 또는 관여도가 좀 적은 매체인 5개 광고 같은 데서 더 효과가 높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이라든가 매체 종류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머 소구를 이용한 광고는 주로 소모품,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소매점 광고에 이제 제일 적합하다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고관여 제품으로 분류되는 내구성 제품이라든가 산업용 제품 같은 데는 이제 유머 소구 광고가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한 그런 유머 광고입니다. 태국의 이제 보험회사 광고인데요. 태풍이 몰아치고 집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영화처럼 집이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이없이 하는 얼굴들 위로 확률 0.0000001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그런 우연을 기다리지 말고 보험을 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유머 광고이죠. 좀 오래된 그런 CF이기도 하고 해서 이 영상의 완성도는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화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뒤늦게 웃음이 빵 터지는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Zazu condoms. Fun, sexy, safe. 예, 광고 잘 이해했습니까? 예, 저 장면에서 저 아이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빠라고 보이는 남자는 왜 저런 또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 자체만 봐도 웃음이 절로 이게 빵 터지는 그런 광고 같습니다. 자주라고 하는 그런 콘돔 광고 브랜드입니다. 콘돔 브랜드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자막 하나로 모든 반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광고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에서 투정을 하고 급기야는 마구 온몸을 막 뒹굴면서 바닥에 널브러져서 이제 악을 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보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빠 얼굴 뒤로 Use Condom이라는 자막이 하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브랜드명 자주라는 브랜드가 뜨는데요. 이 자막 하나로 이토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재치 넘치는 그런 광고일 것 같습니다.
예, 이 CF도 이제 국제 광고제에서 그 수상한 광고인데요. 태국의 그 셀렉터라고 하는 그 저지방 참치 광고입니다. 이 늘씬한 미모의 여인이 남자들에게 이제 가득 그 둘러싸인 그 사무실에서 이 그 당당한 그 걸음걸이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러 갑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녀의 멋진 모습에 이제 그 몸매에 넋을 놓고 이제 바라보고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만 남게 된 여자가 그 배에 힘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기고 있던 뱃살을 딱 놓아지면서 마치 그 남산만한 배를 이제 그 긴장을 풀면서 그 가쁜 숨을 몰아칩니다. 아주 그 타이트한 그런 그 스커트를 입고서 긴장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보지 않으니까 긴장을 풀면서 그 빵빵한 배가 탁 노출된다는 그런 장면이죠.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그 헐떡이는 모습으로 저지방 참치 셀렉터를 소개한다는 자막이 뜹니다. 이런 류의 이 눈속임 광고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아왔지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파격적인 그 여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제 이 CF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아마 몇 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런 것들이 공감의 포인트이죠. Intruders! Get them! Get the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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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핏 봐도 이제 일본 광고라는 그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한 광고인데요. 일본의 이제 쩌바사 생명이라는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두 명의 이제 이 검객이 닌자라고 하죠. 야음을 틈타서 어느 이제 고관 대감집에 이제 잠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발각이 되고 닌자 둘은 등을 맞대고 대치 상태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 검객이 쉽게 무찌르고 도망갈 것이 예상되지만은 또 둘 중에 하나가 번쩍 시키던 표창으로 그만 이제 엉뚱하게도 뒤에 있는 동료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맙니다. 순간 이 놀라는 동료의 얼굴 위로 좋은 파트너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라는 자막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시스템 회사의 자막이 나오면서 폭소를 터뜨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험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가 아니고 세큐리티 하면 이제 보안 시스템 회사입니다. 세큐리티, 세컴 같은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류의 유물 광고는 디젤 청바지 광고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멋진 보안관이 형편없는 악당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광고와 이제 비슷한 그런 장면인데 우리들의 어떤 생각에 허를 찌르는 유머가 이제 날카롭습니다. 왠지 검수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도장 같은 아니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이 유도라든가 검도 그런 도장 같은 이런 광고에 건이 했는데 엉뚱하게도 보안 시스템 광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반전 그런 게 이 유머의 이 광고의 포인트라는 거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오케이, 저거 시뮬레이션 액션이에요.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꺼냈어요. 꺼냈어. 돼지바. 돼지바가 나왔어요. 권순현은 지금 같이 먹고 싶다는 거죠? 네, 감동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감동만 없어요. 5천만의 돼지바. 자, 보세요. 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란 얘기야, 나가서. 예, 이번에는 이제 한국 광고를 봤습니다. 그 대한민국 광고제에서 그 아주 큰 상을 받았던 그런 광고인데, 롯데 그 삼강이라는 회사에서 그 만든 돼지바 광고입니다. 이 제품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이 돋보는 광고는 아니지만 아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품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더욱 그 유머스럽습니다. 자, 이 광고는 이제 한마디로 패러디 광고인데요. 그 2002년에 이 한국에서 개최된 2002년 서울 월드컵 광고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그런 광고였죠. 이처럼 이제 이 고관절 제품이 아니라 이제 저관절 제품일 때 이런 유머를 구사하기가 좋은데요. 경쾌하게 한 방 딱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 걸지 마세요. 맥도날드에서는 맛있는 프렌치 후라이가 500원이에요. 예,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칸 국제 광고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출품해서 이 은사자상을 받았던 그런 광고입니다.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 광고입니다. 목숨 걸지 마세요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유머 광고인데요. 단돈 5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프렌치 프라이에 막 기웃기웃하면서 눈독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하균이라는 여러분들 배우 알죠? 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요. 이 능글능글한 그런 연기가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하나의 폭소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유머의 내용과 제품에 대한 관련성, 즉 렐러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효과도 있었던 거고요. 매출에도 아주 기여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광고는 또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 속살로 만든 크랩버거 롯데리아. 예, 롯데리아에서 이제 나온 크랩버거 광고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 광고제에서 수상을 광고인데요. 10년도 더 넘은 그런 CF인데요. 그래도 이제 얼마나 이 광고가 전설이냐면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 CF가 오마주가 돼서 지금 새롭게 이제 또 창작이 돼서 CF가 나오는 것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신구라고 하는 노련한 배우의 애드립 연기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광고이고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멘트가 거의 유행어가 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제 각종 매체들에서 심지어 뉴스라든가 다른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들 같은 데서 이제 패러디되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제품 판매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광고이기도 하죠. 평소에 이제 근엄한 그런 모습의 배우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주
묘한 그 웃음을 짓는 그런 얼굴 표정, 그리고 말장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의외의 설정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유머 광고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머 광고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이는 수용자가 그 유머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그 광고를 재밌다고 이제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메시지가 유머 광고에 그런 강렬한 인상에 묻혀버려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 노출되는 소비자의 상황이나 특성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머 광고는 좀 조심스럽게 브랜드의 특성과 매체,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상황, 특징을 잘 살펴가면서 유머 광고를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유머 광고의 제작은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룰 정도로 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복잡하고 또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 유머 광고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휴머니티 표현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광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공익 광고라든가 기업 광고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미지 창출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적 사고보다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휴머니티, 그런 어떤 따뜻한 인간미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그런 휴머니즘 광고가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이런 광고가 이제 활용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성이라는 개념은 이 문화 특성에 따라서 매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동양권, 서양권 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문화라든가 우세하냐,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수용되는 가치의 유형과 특징이 차별화되는 만큼 인간성 또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휴머니티 광고도 아까 유머 광고와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F 몇 편을 우선 최근에 좀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는 CF 몇 편을 제가 tvcf.co.kr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지, 어떤 인간미를 어떻게 이제 또 여기서 녹여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기적들. 1만여 명이 기부해준 목소리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되었고, 음성공학자들이 개발한 디바이스는 수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몇 달간 노력의 시간들을 더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딸에게 생애 첫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요. 우리는 때때로 바쁜 일상 속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작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 순간 기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 은주 씨의 노래도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적과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AIA 생명이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AIA 생명. 소리가 이제 들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돼요. 큰 커브 구간입니다. 핸들을 왼쪽 끝까지 돌리세요.
축하합니다. 모든 것을 완주하였습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알바생들. 그동안 어떤 태도로 대하셨나요? 대하다. 어서오세요 했는데 반응 같이 보여주신 손님들이 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저희가 인사를 드렸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실수하더라도 옆에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때 다독여줬을 때가 저를 찾아주시고 기억해주시면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하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들. 그래서 알바천국과 함께 100명의 착한 손님이 모였습니다. 착한 손님, 마음을 더하다. 힘드시죠?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래? 오늘 밤에 무섭겠다. 조금 무거워요. 애들 설치나가지고 힘들겠어. 정말 낮에 일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게 너무 주무셔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자주 하세요. 네. 설 잘 세셨어요? 저희는 설 때도 열어가지고 일했었어요. 네. 힘들겠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전 여자친구랑 닮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반팔 입고 안 추우세요? 우리가? 마스크라도 하고 하시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되십시오. 아까 없이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알바생들. 그동안 어떤 태도로 대하셨나요? 알바를 대함에 마음을 더하다. 알바 천국. 자, 하루 종일 뛰어놀다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분들께 말을 하는 장면. 자, 레디. 진짜로 마세요? 액션. 너무 맛있겠어요. 많이 안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언덕 위에서 친구들과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장면. 손으로 가스를 쓰는 모아서. 베이비 어린이 힘세요? 해야 돼요? 네. 액션. 아 진짜 무서워. 됐죠? 잡아. 세 번째. 소통 분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 마을 오기에서 아이들은 놀다가 배가 고파서 위에 타봐. 위에.
사과를 딱 해주세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레디, 액션.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김보성입니다. 아이들 연기를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 그러나 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관심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아이들의 용기를 잠시 빌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배고픔은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오디션이었지만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겐 현실입니다. 굶주림, 질병, 문맹, 전 세계 기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아이들도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어른의 의리입니다. 아이가 자꾸 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게 산 교육이 아닌가. 아기가 막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쓰러질 때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 영상을 보고 아이가 굉장히 슬퍼하고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러네요. 좋은 취지로 하신 거라 저희도 같이 동참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 의리 아이들은 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디션에 참가한 아이들 모두가 월드비전 캠페인의 주인공입니다.
예. CF 잘 보셨습니까? 자, 기억나는 CF 몇 가지가 있나요? 자, 제일 처음에 AIA 재단, 그리고 현대자동차, 알바천부, 그리고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가지 또 이제 이 휴머니티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죠. 가슴 뭉클한 그런 감성 소구를 하는 광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 어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을 이렇게 리얼하게 구성한 그런 광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이 착한 일도 이렇게 기부 같은 것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할 수 있는 경쾌한 그런 톤으로 또 광고를 했죠. 자, 휴머니티 광고의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휴머니즘 광고는 사람이라든가 집, 가족 같은 것을 이제 주로 이제 표현 소재로 해서 광고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이 이제 갖는 차가운 이미지를 휴머니즘을 통해서 보완해 보려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한테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이 디지털의 어떤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이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또 적합한 수단이긴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또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그런 삶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원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인간 본연의 그런 따뜻한 그런 감성, 인간성 이런 걸 사람들이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첨단 과학기술은 마치 인간의 유토피아적 환상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광고인들이 하이테크 제품에 라든가 일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과학이라든가 기술이 주요 소재로 이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과학과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제품까지 잘 팔리는 소재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또 입지를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세 등등하면 할수록 또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가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수요를 가지고 그런 욕구를 또 강하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바로 휴머니티 광고가 점점 가치가 돋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제일교육에서 이제 카피네트로 일할 때 그리고 CD로 일할 때 제가 이제 직접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캠페인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가족 광고도 기존 광고 간행을 벗어나는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광고였는데, 나보다는 가족을 디지털의 차가움 대신에 인간적 따뜻함을, 불확실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안정지향성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이제 경쟁과 분산보다는 협력을, 기계적인 일상보다는 휴머니티 넘치는 그리고 따뜻한 일상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감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광고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형만 믿어. 간다! 형은 나를 따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내가 넘어질까봐. 또 하나의 가족.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머니즘 광고 표현의 중요 포인트는 이제 이런 거죠. 아름다움이란 것은 광고의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고가 지나치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반응 또한 광고 자체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광고 속 제품에 대해서까지 이제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휴머니티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하는 브랜드와의 관련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휴머니즘 광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기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의 어떤 하는 일, 본질 이런 것과 멀어지면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없고 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유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의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내용이 광고되는 제품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휴머니즘의 주제만을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텅 빈 기호 또는 무의미한 그런 이미지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광고는 광고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고 브랜드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